캣이에요. 우리 이제 10가지 장르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장르의 클리셰를 확실히 알아야지 클리셰를 가만 가지고 놀고 변형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까지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집안의 괴물, 집안의 첫 번째 장르로 집안의 괴물이라는 장르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로 나온 것을 딱 들으면 알아요. 조스, 엑소시스트, 에일리언. 공통점이 뭘까요? 이 장르가 가장 역사가 길고 인류가 처음으로 지어낸 이야기래요. 두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집이랑 괴물이래요. 맞죠? 집이랑 괴물이 바로 나오죠. 그죠? 당신이 이 집의 사람들을, 즉 괴물을 간절히 처치하고 싶은 사람들을 넣는다면 때와 장소를 불분하고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영화 유형을 이미 손에 넣은 거래요. 한마디로 원시인에게 피칭을 해도 통하는 영화인 거래요. 이것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원초적인 거래요. 뭐냐면 잡아먹히지 말 것이라는 것이 통하기 때문이래요. 주라기 공원, 나이트메어, 13일 금요일, 불가사리 이런 시리즈 아시죠? 그죠? 이게 바로 집안의 괴물이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집에 어떤 공간에 내가 들어있고 거기에 괴물이 있고 뭐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규칙은 단순하대요. 집은 제한된 공간이어야 돼요. 해변을 우주선, 공룡이 있는 미래의 디즈니랜드 혹은 가정, 뭐 인간의 원지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초자연적인 괴물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머지는 술래잡기래요. 시나리오 작가가 할 일은 괴물과 그 능력의 새로운 변형을 일으켜서 이 계보에 있어서 걸출한 가지를 더하는 거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쁜 예는 제프 데니얼스와 존 굿맨이 출연한 아라크네의 비밀이래요. 저는 이 영화는 아직 안 봤지만 여기서 악한 괴물은 작은 거미래요. 그다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리고 밟아 죽이면 그만이기 때문에. 게다가 무엇보다 집이 없고 주인공들은 언제라도 체크아웃하고 난 체크아웃 할래요 하고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어떤 바깥으로 마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마을이래요. 그러면 아라크네의 비밀은 이 장르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장르를 딱 선택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한된 공간,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초자연적인, 발로 한 발에 팍 내가 우리가 눌러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괴물을 넣어줘야 돼요. 한 가지 분명히 해주고 싶은 사실은 앞으로 모든 장르와 마찬가지로 이 장르도 지금껏 고갈된 적이 절대로 없다는 점이다. 이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 방법은 항상 존재한대요. 하지만 성공하려면 신선한 변형을 감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클리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관객이 주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줘야 한대요. 그럼 집안의 괴물에서 새로운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루스 미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미로라는 대단한 집이 있고 그리고 반신반우라는 괴물이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 신화 때부터 이게 계속 변형되어서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현대에 맞춰서 어떻게 새로운 영화를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변형은 하되 있어야 되는 규칙은 갇혀진 공간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초자연적인 괴물. 그죠? 그럼 황금양털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험 신화예요. 황금양털은 화토풀가에서 구전된 이야기부터 일어나는 건데 반드시
만일 어떤 시나리오를 썼을 때 로드 무비로 분류된다면 반드시 이것은 황금 양털이라는 이름 붙인 이 장르의 규칙을 알아야 된대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아는 거예요. 이 규칙 안에서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알아야 변형을 해야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인공은 무언가를 찾아 여정에 오르는데 결국 다른 무언가를 찾아오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무언가가 뭐냐고 여기 확실히 찍어줘요. 뭐냐면 자기 자신. 오즈의 마법사, 백투더퓨처, 잘된 스타워즈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 가지고 있대요. 황금양털 이야기는 주인공이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에피소드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음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들은 이 사람이 깨달은 뭐 한 가지를 향해 가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돼요. 황금양털 영화의 주제는 내면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막 길을 찾아서 막 미로를 헤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면의 성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플롯을 통해서 주인공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플롯은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죠? 좋은 황금 양털이란 여정을 겪으면서 쌓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여정이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겪는 변화래요. 그래서 이 이정표들은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것들로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정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정들이 사건의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플롯을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다 나왔잖아 라고 할 필요는 없대요. 뭐냐면 걸리버 여행기 이런 거 옛날에 나온 영화에서부터 황금양털 장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들이 성 안에 꽁꽁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황금양털 장르는 규칙을 지녀야 돼요. 미션 자체보다는 개인적인 발견이 더 중요하게 드러나야 성공하게 된대요. 두 번째, 황금양털이라는 장르 아시겠죠? 세 번째, 주전자에서 온 지니. 이 장르 우리 아시죠? 예를 들면 이 장르의 대표적인 것은 브루스 올마이티래요. 딱 들으니까 알겠죠? 소원 성취 스토리는 매우 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소원 성취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자주 많이 하는 기도일 거래요. 그래서 이런 소원 성취 판타지를 이용해서 만약에 라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원시인도 이해할 만큼 원초적인 이야기를 만들기에 매우 좋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다 성공을 이룬대요. 예를 들면 브루스 올마이티를 예를 들고 있는데 마스크에서도 주연을 맡았지만 주체가 꼭 신이어야 될 건 없대요. 뭐 러브버그라는 영화에서처럼 폭스바겐 자동차가 뭐 지니가 될 수도 있고 러브포션 넘버 9처럼 뭐 상대 이성이 주인공에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어떤 물건이 그런 공식에 적용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래. 간절히 원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것이 있었다면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물품과 그 다음 뭐냐면 그것을 제공해줄 요소들을 정하는 데서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변형하느냐가 클리셰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주전자에서 나온 진이 장르의 이면이 있대요. 그 뭐냐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래요. 라이어라는
져주는 좋은 예래요. 똑같은 설정과 장치가 등장한대요. 한 소년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아버지 입에서 오직 진실만을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현실이 돼서 짐 캐리가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해서 막 일구는 것들,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다 바꿔서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초부터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걸 얻는데요. 아내와 아들의 존경. 그죠? 주전자에서 나온 진이라는 장르의 규칙은 이거래요. 소원 성취 이야기 주인공은 신데렐라처럼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너무 혹사당해서 관객이 그가 조금이나마 행복을 얻기를 바라도록 연민을 불러일으켜야 된대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성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그렇지만은 관객들은 그 주인공이 그걸로 너무 오랫동안 영원토록 성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어떤 남자를 너무 꼬시고 싶어. 어떤 남자도 나랑 사랑에 빠지면 날 떠나. 그런 불쌍한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뭐 어떤 묘약을 먹이면 이 남자 영원히 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약을 먹이게 되고 나중에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에는 주인공이 인생에서 마법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 관객처럼 평범하게 사는 속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낫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도덕적 교훈이 들어가야 된대요. 만약 주전자에서 나온 진이의 인간도 버전을 쓴다면 반대의 설정이 적용된대요. 주인공은 엉덩이를 발로 차주고 싶은 만큼 왕재수여야 되고 구원의 여지는 남겨둬야 돼요. 이것은 해리가 약간 까다로운데 고양이 구하기 장면이 반드시 필요해요. 앞에서 설정한 약간 진짜 인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은 마법의 수혜를 잊고 그것이 저주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인간적인 면모를 찾으면서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세 가지의 장르의 세계를 연구해 봤어요. 집안의 괴물, 이 장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한정되어져 있는 공간과 원초적으로 잡아먹히지 말아야 되라는 느낌이 드는 위대한 괴물. 그죠? 그리고 황금양털은 주인공이 여정을 찾아서 떠나는데 그 여정들, 로드무비처럼 여정들이 얼마나 엑기스이냐, 얼마나 재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어떤 방법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로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로 하나로 연결된 이런 에피소드들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전자에서 나온 진이는 소원 성취의 줄거리를 가진 것들이죠. 여기서의 규칙은 이런 거예요. 정말 불쌍해 보이는 그런 주인공이 조금이나마 행복을 얻길 바라도록 관객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되고 결국엔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야 한대요. 중요한 것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과 그것을 제공하는 것들인데, 그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것으로 되고 물품인지 말인지 행동인지 그런 것에서 약간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장르 오늘 봤고요. 기본적인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남겨준 채 그 요소를 어떻게 변형해서 넣어줄 것인가, 다르게 보여줄까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작업 하시고요. 또 다시 나머지 부분 이어서 할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